이번 시간에는 그 리액트나 뷰 뭐 이런 거 빼고 프레임워크들 빼고 생으로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쓰면 안 되나? 됩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자, 제가 이제 검토 결과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발자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REST API들이 뭐 우리가 이제 스프링부트를 쓰면은 뭐 스웨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델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프론트 UI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백엔드에서 이 리스폰스 모델을 변경을 했을 때 프론트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타입스크립트가 해결해 주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막 코딩을 막 하다 보면은 뭔가 그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제 타입들이 이렇게 쫙 한번 나와주면은 저는 이제 자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바처럼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할 거기도 한데, 자바나 뭐 C#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타입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했던 백엔드 개발자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훨씬 더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그냥 중괄호 있죠. 예, 중괄호로 그냥 대충 오브젝트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파라미터를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지, 리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바스크립트의 속성만으로 우리가 개발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입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우리가 타입을 지정을 할 때 이름 네이밍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자들이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개발자의 개발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좋았고, 이 타입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단순히 이제 스트링으로 넘어올지, 그 다음에 넘버형으로 넘어올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그냥 대충 감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타입 체크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타입이 넘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컴파일조차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문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세팅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뭐 뷰나 리액트 이런 거 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글로벌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드가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npm 그다음에 install. 저는 그 HTML에서 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맥이라서. 자,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예. 맥 사용자분들은 이제 리눅스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걸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가 제대로 이제 세팅이 됐는지를 좀 보려면은 ts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좀 키워볼까요? 여기 이제 ts라는 파일로,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면 걔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컴파일러, 요거 이제 버전 확인하면은, 네, 버전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제대로 생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할 폴더를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타입.
자, 이렇게 폴더가 열렸고요. 네, 열렸고요. 자,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새 파일. index.html 느낌표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크립트 네, source.js 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app.js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콘솔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HTML을 이제 이걸 열어보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익스텐션 중에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에도 라이브 서버 사용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실행을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아무것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요소 점검 네, 이렇게 해서 콘솔 하면은 app.js 파일입니다. 이렇게 콘솔에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다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요게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제 app.js를 좀 삭제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ts라고 만들면은 ts 이렇게 붙여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파일은 ts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하면은 app.js 파일이 생성이 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파일 자체는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 HTML에서는 ts 파일을 직접적으로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app.ts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console.log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지금 app.js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app.js가 없다고 지금 에러가 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tsc 아까 명령어 봤던 거를 이용을 해서 이 app.ts 파일을 app.js 파일로 컴파일을 해줄 겁니다. 터미널을 여셔가지고 tsc app.ts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네, app.js 같은 파일명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p.js가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에 app.ts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번 뭐 작성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죠. 예, 불편하니까 이 tsc에 이제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제 watch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watch. 그래서 tsc app.ts를 한 다음에 옵션 중에 이제 이렇게 w watch의 약자인데,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app.ts 파일을 수정을 할 때마다 얘가 알아서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스타팅 컴필레이션 와칭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얘를 그냥 계속 띄워놔야 돼요. 띄워놔야 수정한 게 계속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app.js를 삭제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아무 반응 없죠. 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app.ts에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고 방금 보셨죠? 여기 리로드 된 게. 그리고 얘를 보면은 파일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ts 파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이제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자동적으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는 이제 세팅이 됐어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소스를 관리하는 영역과 그 소스가 빌드된 영역을 분리를 하죠. 그 작업을 좀 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tsc 아까 요 파일 있죠? 일단 끌게요. 끄고 요 tsc에 대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좀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의 그 구성 환경에 맞춰서 미리 컴피그 파일을 만들어 두면 옵션들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파일이 tsconfig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이제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걸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tsconfig 파일을 한번 만들어 두면은 그 옵션들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ts config 파일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바가 두 개일 겁니다. 여기에 init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tsconfig.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옵션들이 주석 처리되어 있지만 옵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폴더 있죠. 네, 그 폴더를 세팅하는 옵션이 root dir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소스 폴더 아래쪽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TSS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면은 빌드라는 폴더 안쪽에 빌드된 파일들을 넣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에다가를 뭐로 설정을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src. 그래서 폴더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ts 파일이 이 소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빌드 폴더는 이 부분이에요. outdir. outdir 중에 이렇게 빌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둘 겁니다. 폴더 만들고요. 빌드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 소스 폴더 안쪽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소스들에 대한 컴파일 폴더이기 때문에 이 index.html이 여기 이 소스, 물론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소스이긴 하지만은 이 타입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컴파일하지 않는 파일이기 때문에 얘는 빌드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HTML에서 뭔가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때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주죠. 이렇게 J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빌드에다가 폴더를 하나, JS 폴더를 만들어서 요 생성된, 얘를 컴파일한 생성된 JS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빌드가 아니고 컴파일 된 게 빌드에 JS에 들어가게 경로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경로 설정이 끝난 것 같고요. app.js 파일을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운 다음에 터미널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tsc 붙일 때 요 app.ts 요 파일명을 명시를 해줬는데, 자,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거 보이셨죠? 네, 이렇게. 그리고 컴파일 됐을 때 이제 유즈 스트릭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생으로 TSC만 썼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컴피그들도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모듈은 커먼JS를 쓰고 타겟은 ES2016 버전을 쓰고, 이 타겟의 이 버전이 자바스크립트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브라우저랑 호환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보통은 한 ES5 정도면은 거의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파일을 한번 이제 수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HTML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하고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끊겼나 보다. 밑에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소스를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개발을 할 때 let a는 1, let c는 6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콘솔에 a 더하기 b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3이라고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새 파일을 소스 폴더 안쪽이 아니라 소스 폴더 바깥쪽에 최상위죠. 얘가 있는 여기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 temp.ts를 이 소스 폴더 안에 없는데 바로 컴파일이 되어버리죠. 자, 요게 tsconfig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하기를 루트 디렉토리를 src로 했는데, 요건 그냥 루트 타입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가기 위한 정보고요. 소스 폴더 안쪽에 있는 ts만 컴파일 되게 하려면은 요거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include라는 거를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include 자 해주시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더블 쿼트로 해줘야 된대요. 타입스크립트가 이런 게 좋죠. 네, 이렇게 저장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지운 다음에 정말 여기 소스 폴더 바깥쪽에 있는 게 컴파일이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파일 temp2ts 이렇게 아무 동작 안 하죠 지금. 소스 폴더 밖에 있는 애는 컴파일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include. 그래서 이제 뷰나 리액트 같은 거 프로젝트 생성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설정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include 해가지고 컴파일할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ts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루트로 삼아야 될 디렉토리는 여기로 봐라 라는 세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 됐을 때 그 컴파일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는 더하기는 1하고 2를 더하면 C 지울게요. A하고 A가 이제 숫자형이고 B는 문자형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숫자형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빨간 줄이 거지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개발자가 코딩하는 시점에 이렇게 빨간 줄을 이제 그어주기 때문에 B에는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숫자형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 타입 체크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타입스크립트의 장점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하기 말고 이제 나누기를 해보죠. 이럴 때 타입스크립트가 힘이 되는 거죠. 여기 B에 보면은 A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B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빨간 줄이 거치죠. 가만히 올려보면은 산술연산 오른쪽은 any number big int 또는 열거형 형식이어야 합니다. 지금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를 할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B를 넘버로 처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좀 지울게요. 우리가 REST API 같은 거 쓰게 되면 이제 리스판스 객체로 이제 요런 객체가 넘어왔다고 치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잖아요. 유저에 대한 개인정보잖아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넘어오게 되면 그냥 리스판스죠. 리스판스고 네임이고 에이지고 어드레스가 있어요. 얘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제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get user 패치 같은 거 이제 써가지고 이제 URL 들어가겠죠. 서버 같은 데서 이렇게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then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받겠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리스판스 응답 객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라는 보장이 있나요?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나 혼자 개발하면은 내가 맞춤 알아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좀 나눠져 있다면은 서로 얘기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스웨거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리스판스가 이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이 리스판스하고 동의한 거를 보장을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타입스크립트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생으로 HTML로 하는 법을 좀 살펴봤고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타입스크립트 이제 적용을 해 보면서 한번 그때마다 이제 좋은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